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오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곧 FOMC 회의가 있죠. 거기서 금리도 발표될 거고, 또 파월 의장이 그 후에 어떤 발언을 할 건가, 그 코멘트에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빅테크 주식들의 2분기에 그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희망 쪽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금리야 25bp 정도 오르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죠. 그것도 좋은 쪽으로, 시장에 좋은 쪽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하고 어제는 그래도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 금융, 부동산 이런 섹터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다우가 12거래일 계속해서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0.5%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은 했지만 그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가 바로 이어져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바로 마이너스로 밀면서 2621포인트까지 그렇게 끌어내려졌다가 그나마 개인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끝날 무렵에 조금 보합권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 3,493억을 순매도했고요. 1조 3,493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698억을 순매도했는데 개인이 오늘 코스피에서 1조 3,73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치열하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36.46포인트, 어제보다 0.3%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2% 이상 강보권 이상에서 출발해서 좀 나가다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장 초반에 매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0.6% 924포인트까지 밀렸었어요. 근데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에서 매수 우위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지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867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8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4,24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939.96포인트, 어제보다 1.08%, 1% 이상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도 상승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코스피 핵심은 뭐냐면 6월 12일 날 형성됐던 전고점 2650이죠. 그거를 어떻게 이게 좀 강하게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추이를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또 밑거리가 달리는 양봉을 만들면서 5인 이동평균선 위에다가 일봉을 좀 이렇게 얹어놨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형태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또 52주 최고점 945.47포인트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275원 40전에 끝났어요. 어제보다 다시 또 4원 50전이 떨어졌습니다. 원화가 강해진 거죠. 그 다음에 시총 상위를 보면 오늘 재밌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636억 샀고, 그 다음에 삼성 SDI를 229억 순매수했고, 현대차를 208억 순매수했고, 기아를 22억, 네이버를 152억, 현대모비스를 72억, 요게 답니다. 시총 상위에서. 근데 오늘 특이한 거 외국인들이 포스코 홀딩스를 무려 1조 3,303억을 팔았습니다. 마지막 종가에도 많이 밀었어요. 마지막 종가에도
상당히 많이 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를 놓고 개인은 1조 1904억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조 30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02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현대모비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 산 거는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도 팔았고, LG 에너지솔루션도 팔았고, SK 하이닉스만 307억, 포스코홀딩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23억, 삼성바이오는 9억이니까 큰 금액 아니고, LG화학 115억, 포스코 퓨처엠 112억, 현대모비스 20억 이렇게 샀습니다. 기관은. 오늘 이제 특이한 거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344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403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LNF는 외국인은 91억을 순매도했고, 포스코 DX는 7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 기관 다 1억씩 사고 개인이 2억 팔았으니까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고요. 기관이 에코프로비엠은 248억을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를 68억 순매도했습니다. LNF도 64억 순매도를 했고, 포스코 DX를 41억 순매수했어요, 기관이. 반면에 이제 개인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팔았어요. 에코프로비엠은 577억, 에코프로는 3,914억을 순매도했고, LNF만 149억을 샀습니다. 또 포스코 DX도 30억 샀고요. 외국인이 JYP를 190억, 기관이 15억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전선이 갑자기 이제 그게 이유가 미국, 유럽 이 해저 케이블 자체 조달이 어렵다. 그래서 미국, 유럽이 2030년까지 각각 미국은 한 410km, 그 다음에 유럽은 181km 정도 전선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적어도 2040년까지는 미국이나 유럽의 해저 케이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커다. 그래서 이제 그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춘 전선주, 비교적 이제 전선 중에서도 큰 거죠. LS 전선을 비롯해서. 오늘 이제 LS도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12만 100원으로 상한가를 갔는데, 요새 이제 시장에서 LS가 제2의 포스코 그룹처럼 움직일 거다, LS 쪽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알겠지만, LS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2차전지 관련으로 분리되면서 그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건설기계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좀 그런데 북미 시장에서 호실적을 이뤘다 이런 얘기는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 재건 수혜까지 이렇게 돼서. 우리 정부가 8월 말에 원팀 코리아 재건 사업 협력단을 파견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국내 건설기계 3사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전망이 예상된다.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건설기계 3사가 HD 현대 인프라코어하고 HD 현대 건설기계, 두산 바캠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조선도 이제 오늘 좀 쉬다가 오늘 다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2차전지 소재 관련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단, DX, 포스코 퓨처엠, 인터내셔널, 이건 이제 무역이지만, 이거 당연히 포스코가 수출 창구가 이제 여기가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이제 K엔터주, 이래가지고 실적 낙관을 전망하고,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요한 섹터로 한번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들이 컴백한 것도 있고,
또 요새 이제 신인들이 데뷔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음반 판매가 괜찮아요. 그 음반 판매량이. 그건 뭐 이제 자료가 매일 나오는데 제가 이제 뭐 보내드리지는 않지만 뭐 그거 음반 판매 뭐 100 몇십만 장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잘 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엔터 4개 회사가 2분기 매출이 전년 비해서 한 120% 이상 상승할 거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잘 아는 BTS 정국이 솔로로 이제 그 솔로곡 내놓은 게 그 빌보드 핫 100 여기서 1위를 기록했다 뭐 이런 거. 사료는 이제 좀 가다가 중간에 조금 이제 떨어지는 이건 조금 돼서 그런가요? 이건 뭐 아시지만 이제 러시아가 오데사 항구 맹폭을 했고, 또 다니브강 있는 데에 있는 그 곡물 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해서 러시아 말로는 한 톨도 못 나간다 뭐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벌써 이제 뭐 미국에서 그 밀가루 선물 같은 거 8% 이상 올랐어요. 밀, 뭐 소맥 다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정리해 보면 오늘도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오늘도 이제 어제처럼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 계속됐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간간히 그동안에 이제 쉬고 있었던 이슈 관련 종목군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배터리 군단, 여기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어요. 이것들이 뭐 새롭게 등장했다 그래서 그 상당 기간 시장을 앞에 서서 끌고 가기는 배터리 군단처럼 좀 버거운 종목군인 거는 맞죠. 맞지만 이제 어쨌든 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기습적으로 또 이렇게 어떤 이슈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터리 군단을 보면 지금 들어가자니 쫄리잖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 있어서 쫄린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도 쫄린 판인데 새로 들어가서 산다는 게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슈도 있고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으니까 이제 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쉽게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 군단, 반도체 군단 이런 그것들이 하는 롤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다만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계속하기에는 주변에 있는 게 이렇게 자꾸 도는 거, 그런 모습을 이제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정파 이게 주로 이제 배터리 반도체 군단을 사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가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오늘 움직였던 뭐 원전, 조구선, 뭐 기계, 방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슈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제건 뭐 이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굳이 이제 뭐 배터리파가 아니더라도 배터리 관련된 게 그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게 너무 무서운 기세로 상승을 이어가니까 이쯤 되면 이제 올라도 불안한 거예요. 올라도 불안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러다가 옛날처럼 카카오 때처럼 이게 그냥 훅 하고 곤도박질 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뭐 사긴 갖고 있으니까 오르긴 하고 사긴 잘 산 것 같은데 이거 언제 파나? 이게 이제 점점 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주도 없는 사람도 그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주도 못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야 되는데, 그때 그 배터리 아저씨가 나와서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배터리 아저씨 얘기는 전 국민이 다 들었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그래서 산 사람, 그래서 못 산 사람. 딱 이 차이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샀어야 되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분하다. 분하죠. 공연이지만, 괜히 그렇지만 분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이게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으니까. 이게 남이 자꾸 이렇게 돈 잘, 오늘도 막 이렇게 팍팍 오르고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거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막 분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가 그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주식이 막 올랐는데 내가 못 샀어요. 그러면 난 못 산 게 아쉽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 사서 아쉬운 거 하면 맨날 그러다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언제, 왜, 무슨 이유로 내가 그거를 못 샀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근데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안 샀냔 말이에요. 그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 샀는가가 정확하게 복기가 안 되면 앞으로 그거와 유사한 거나 뭐 비슷한 기회가 왔을 때 또 놓쳐요. 그 기회를. 예, 주식 투자에. 그러니까 매번 어떻게 해요? 분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결정장애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냥 뭐 이런 거죠. 막연히 살라고 그랬는데 겁도 좀 나고, 근데 이제 와서 많이 오르는 거 보니까 아쉽다. 그냥 이 정도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10년을 넘게 해도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그 바둑이나 뭐 이런 것에서 복귀할 때 그 복귀를 하면 프로들이 이렇게 복귀를 하면 그때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확하게 왜 내가 그때 여기밖에 놀 수가 없었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정확해지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아쉬움이 그냥 단순한 느낌의 아쉬움이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는 투자를 나름대로 정확하다는 게 좀 반드시 맞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을 갖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제 나름대로 제 기준의 매매 원칙이 뭐 완벽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완벽한 게 아니더라도, 각자가 각자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 원칙에 의해서 언제, 왜, 무슨 이유로 난 그때 그 주식을 안 샀다 하는 게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는 이거를 좀 조율도 하고, 뭐 튜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시장을 이렇게 보는구나. 이게 근데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으니 뭘 감안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느낌, 기분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 원칙에 의하면 뭐 요새 뭐 잘 맞는다고 여러분 그러시지만 그냥 제 원칙 말하면 11 2평이 쓰고 위쪽으로 5일 2평이 11 2평을 뚫고 일봉이 그 5일 2평에 얹으면 그게 사는 신호인데 그거 왔을 때 무슨 이유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샀느냐가 정확해야 돼요. 근데 뭐 이번엔 실수했지만 나름대로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샀다. 이러면 뭐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그냥 안 샀다. 이거는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표현이 돼야 돼요. 안 샀을 때 안 산 이유가. 매매는 반드시 누가 이런 거 이거 왜 사셨어요? 누가 좋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사는 이유와 파는 이유가 정확하면 그 다음에 덜 다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수없이 사고 팔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매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뭐가 있어서 복귀를 하면 정확하게 딱딱 해내야 돼요. 내가 왜 그랬냐. 서로 시장이 그렇게 자기가 본 대로 안 가더라도 그게 정확해야 되다. 주식이라는 게 매일 뭐 오른다고 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서 불안하신 분들은 그래도 10일 2평의 추세가 살아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고, 난 그래도 이제, 배부르다. 그러면 내리시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구성상 지금 막 가는 쪽이 아닌 다른 쪽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기다리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살 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기준에 의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걸 못 기다리고 또 옮겨서 이쪽으로 갔다 이러면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배터리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 있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뭐 엔터를 포함한 조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쪽의 포트폴리오는 순서를 기다리시면 돼요. 순서 기다리서 그런 상황이 오면 그게 이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정확한 기준이, 그게 뭐 제가 얘기하는 기준이건 여러분이 정한 기준이건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틀리면 그걸 복귀하고 이게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해서 조율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꾸 시장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은 시장 정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스쿨 회원분들은 줌 라이브 있으니까 7시에 다시 뵙고요.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